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배워볼 주제는요. 머물고 싶은 집구석 카운셀링입니다. 여러분 집구석이란 말 많이 익숙하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정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리가 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정리는 뭐냐 하면 우리 집에 같이 사람과 물건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물건들을 동선에 맞춰서 구분하고 분류해서 제자리에 넣는 것이 바로 정리 수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정리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궁금증, 어려움을 조금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냉장고 한번 볼까요?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기 냉장고, 냉동실 문 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발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막 나왔을 때 다른 나라는 사재기가 막 있었는데 우리 한국은 사재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 이 냉장고 덕분에 맛있는 거 정말 많죠.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주방 모습이 되겠네요. 주방의 모습, 물건들이 막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방 서랍을 열었더니 무슨 물건이 이렇게 많을까요?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일회용품들이 눈에 딱 보입니다. 이 공간은 뭐냐면 한 번 쓰고 없어져야 되는 일회용품 때문에 일회용품이 많이 지금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제대로 써야 하는 물건들의 자리를 못 잡아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모으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손에 꼽아볼까요? 첫 번째, 나무젓가락, 빨대, 요거트 숟가락, 아이스크림 숟가락, 비닐봉지, 쇼핑백, 꿀병, 잼병, 유자차병, 죽통까지. 여러분 부자 되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고객들한테. 아니, 그걸 도대체 왜 모으시는 거예요? 얘기하게 되면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나무젓가락은 캠핑 갈 때 쓰고요. 등산 갈 때 쓰고요. 개모임 할 때 쓸 거요. 피크닉 갈 때 쓸 거고요. 근데 언제 가냐는 거죠. 도대체 피크닉, 캠핑, 등산은 언제 가냐는 거죠. 그런 기약들도 없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은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들도 개수의 제한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 여분으로 모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여분보다 더 많이 모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생각하시는 거죠. 나무젓가락은 10개만 모을 거야. 그럼 나무젓가락이 2개가 더 들어왔다. 그러면은 2개를 넣으면서 기존에 2개를 빼고 계속 그 공간을 기준을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리의 개념, 정리가 뭐지라고 여쭤보게 되면 머릿속 뭐가 맴도는데 입으로 탁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정리와 청소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정리와 청소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오늘부터 아시면 되겠네요. 정리는 뭐냐 하면 정리는 물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물건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거라고 하니까 싹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시는데 싹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제거, 배출하는 것도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버리는 거. 누가 봐도 망가졌거나 고장이 났거나 쓸 수 없는 물건들은 당연히 폐기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리배출입니다. 우리 흔히 재활용 분리수거라고 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내보낸다든지, 옷으로 혼옷 수거함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나눠준다. 나는 사용하지 않지만 멀쩡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중고장터에 내다 파는 거. 여러분 당근마켓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용해 봤습니다.
당근마켓 이용해서 옷걸이도 팔아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전집도 팔아봤습니다. 아, 이거 팔아보니까 파는 재미도 있고, 그게 또 돈이 들어오니까 약간 용돈 버는 것처럼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배출하면서 돈도 받고 내 공간은 비워지고 너무 좋은 활동이죠. 그래서 요 4가지 배출 방법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돈과 수납 뭐냐 하면 이제 필요한 물건만 남아있잖아요. 그 필요한 물건을 동선에 맞춰서 가지런히 수납하는 게 정리와 수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소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쓸고 닦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와 청소는 개념이 아예 다르지만 항상 같이 가는 짝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잘하게 되면 어때요?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청소하기 정말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인 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비우는 거, 물건을 버리는 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다들 고민이 버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런 분 계시는 거예요. 과거 집착형. 추억의 물건이에요. 아이가 처음 어린이집 가서 만들어 온 작품이에요. 엄마 얼굴 그려왔어요 했지만 누가 봐도 사람 얼굴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너무 우리 애가 처음 만들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딱 한 개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 물건들이 3년치, 4년치, 5년치가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맨날 근데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정리할 때 발견을 해내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데 모두 다 추억이다라고 그냥 안고 있는 게 정말 현명한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미래 불안형이라고나 할까요? 언젠간 쓸 것 같아서. 멀쩡한 물건인데 놔두면 쓰겠지. 혹시나 이걸 버렸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쓸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유형분들은 근데 아마 다 해당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죠. 물건은 물건일 뿐 물건에다가 너무 많은 감정을 넣지 말자입니다. 자, 여러분 물건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생활하는데 정말 편하게 쓰고자 하는 것이 물건인데 이제 이 물건은 쓰지 않는다. 쓰지 않은 지 5년이 지났어요. 3년이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쓰지 않는 물건들을 배출을 해야 또 그 자리에 또 새 물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모아두시지 마시고 자꾸 교체해서 집을 자꾸 조금 기회 순환을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건은 물건일 뿐 쓸모없으면 버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리를 하실 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기분 꿀꿀하다. 오늘 옷장 확 정리 다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옷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 만에 전체 다 끝내기 힘들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면 역시 정리는 나한테 어려워 라고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크게 범위를 잡지 마시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5단 서랍장이 있다. 5단 서랍장이 있으면 오늘은 첫 번째 서랍, 내일은 두 번째 서랍, 그러면 내일은 세 번째 서랍. 이런 식으로 목표를 낮게 잡아서 이거 목표를 이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은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 그보다 찝찝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서랍 다 했어. 오케이.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나한테 좀 보상을 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 날에는 나 첫 번째 나 해냈으니까 오늘도 두 번째 빨리 해내고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이런 식으로 좀 작게 해서 계속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즘에 그 정말 뜨고 있는 TV 프로그램 있죠? TVN의 신박한 정리. 아마 다들 보고 놀라실 거예요. 일단은 연예인 집이 저렇게 해놓고 산단 말이야? 하는 것도 있고 옷이 정말 많다. 아, 저렇게 어떻게 살지 했는데 정말 뚝딱뚝딱 해가지고 180도 변한 공간이 보이잖아요. 보시면서 다들 이런 막 열망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 집도 꼭 저렇게 정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가구를 버리고 가구를 여기다 갖다 놓고 계획을 막 세운다는 거죠. 계획만 세우다가 어때요? 실천은 안 되고 그냥 계획만 세우다 끝날 수가 있으니까 계획은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보는 거.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보시고 조금씩 수정해 가는 걸로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나의 공간부터 정리한다. 일단 내 물건부터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리를 배우러 오셔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게 나는 잘하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이 정리 정말 못한다. 안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수강생분, 선생님은 이제 하고 싶어서 배우러 온 거지만 가족 구성원은 정리가 뭔지도 모르고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집에 가서 정리를 배웠더니 이렇게 하라더라 하게 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수강생분의 공간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한 공간이 가족 구성원에게 노출이 되니까 같이 자연스럽게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정리 시작이 비우기, 버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강생분이 지난주에 배우고 이제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 물건 많이 버렸어요.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거 버리셨어요? 했더니만 신랑 거 싹 갖다 버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우리 수험생분 거 안 버리고 신랑 거 버렸냐니까 내 물건을 아까워서 못 버렸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다 해도 그렇게 하게 되면 집안 분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내 거부터 비워서 내가 먼저 정리수납의 효과, 그런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게 되면 같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 거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수납용품은 나중에 구매한다. 바구니라고 하죠. 아마 TV에서 정리의 달인, 살림의 여왕 이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바구니에 옷을 수납하면 좋고요. 이 바구니에 주방용품이 들어갑니다라고 많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걸 보신 다음에 그래 저 바구니가 있으면 정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바구니부터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여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게 내 공간에 우리 싱크대에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그 바구니조차도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바구니부터 절대 사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 물건부터 비운 다음에 물건의 자리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건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바구니가 들어가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수납용품을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바구니 우리 주변에 매장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구경하시는 건 괜찮지만 바로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사용하는 물건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똑똑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거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지금 실생활에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하는 거, 지금 없으면 당장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거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용할 수 있는 건 정말 멀쩡하고 잘 작동되는 물건이지만 저는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안 쓰는 거. 그럼 그 물건들을 집에 둬야 되느냐, 배출해야 되느냐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꼭 사용하는 거, 할 수 있는 걸 꼭 똑똑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수납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년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린다, 배출한다, 들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1년 동안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린다. 여러분들은 이 1년이란 기간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보통 전문가들은 다 1년, 저도 1년이라고 말씀드려보지만 저도 경험상 1년은 너무 순식간인 것 같아요. 너무 깜짝하면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그런 3년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한 2년 정도 물건을 지켜보자 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년은 그 자리에서 물건을 지켜보고요. 두 번째 2년째는 뭐냐면 그 물건을 그 자리에서 빼서 보관하는 상자 또는 보관하는 장소에 두고 1년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이 물건 내가 있는지도 몰랐고 없어도 정말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그럼 2년 동안 이 물건을 전혀 우리가 쓰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힘, 기준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씩 제가 고객이 의뢰를 해서 정리를 하라고 하게 되면 보관하는 장소에 냄비 3종 세트, 후라이팬 5종 세트, 정말 새 수건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이 쓰는 것은 너무 많이 써서 얇아진 수건이라든지 얼룩진 수건 아니면은 양은 냄비 이런 거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물건, 새 물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망가져 가는 거 쓰고 계시냐니까 나중에 쓰려고. 자꾸 나중을 위해서 보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물건 쓰시면서. 그래서 뭔가 여본으로 놔두는 건 괜찮지만 언젠가라는 그 모르는 그걸 대비해서 보관만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 당장 좋은 물건 쓰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실 때는 기간을 꼭 정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오늘 안에 정리해야지. 그럼 오늘 아니면 밤 12시 안도 오늘 아니잖아요. 그럼 할지 안 할지도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한 정리책이 있어요. 하루에 15분 정리하는 습관 있습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해도 정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거지를 한다. 그럼 내가 방 청소기를 민다. 아니면 걸레질을 한다. 아니면 물건을 옮긴다. 이 15분 안에 한 가지씩은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리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그럼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그럼 나는 한 30분 뒤에 설거지한 그릇을 내가 싱크대에 넣을 거야. 넣을 거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만약에 오늘 내가 그 서랍을 정리한다. 그럼 난 서랍은 1시 안에 정리를 하고 커피 한 잔 마실 거야. 이런 식으로 꼭 기한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쭉 정리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공간별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제가 정리 팁을 조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배우시는 분들, 정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조사를 해 봤더니 어떤 조사였냐면 우리 집안 중에서 제일 정리하고 싶은 곳, 공간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1위가 주방 플러스 냉장고고요. 2위가 옷장입니다. 그래서 1, 2위에 해당되는 공간, 정리하는 팁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주방 정리입니다. 자, 주방을 정리하실 때는 공간,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게 필요한데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서랍 이 세 공간의 물건 자리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상부장은요. 사용 횟수에 따라서 공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상부장의 문을 다 열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거의 1단, 2단, 3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쭉 뻗어봤을 때 이 손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잘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것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1단에는요, 손이 너무 잘 닿죠? 그러면 매일매일 쓰는 식기류를 넣으시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래도 손이 잘 닿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가끔 쓰는 주방용품을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3단은 손에 잘 닿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관하는 물건들을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하부장입니다. 하부장은 개수대와 조리대, 가열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개수대는 뭐 하는 곳이죠? 개수대는 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재료를 다듬거나 씻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조리대는 뭔가를 묻히고 만드는 곳이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가열대는 뭔가 불이 나와서 가열해서 찢고 볶고 튀기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용도에 맞게 용품들을 배치하면 좋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가열대 밑에는 뭡니까? 조미료가 있어도 좋고요. 그러면 개수대 밑에는 스텐볼이나 채반 같은 게 있어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선에 맞게 배치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서랍입니다. 서랍은 아까 우리 정리 안 된 서랍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막 뒤섞여져 있는데 여기를 공간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 서랍에 6개의 물건을 내가 수납을 할 거야. 그러면은 6개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물건 자리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물건들이 뒤섞이지 않고 서랍을 열었을 때 한눈에 물건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정리가 잘 된 공간이라 하면 뭐냐면 일단은 선반을 열거나 서랍을 열었을 때 물건들이 어디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꺼내 쓰기 편해야 됩니다. 잘 꺼내 쓴 다음에 그 다음 넣기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는 정리를 좀 하는데요. 정리한다면 유지가 안 돼요. 했더니만 일주일만 다시 되돌아갔고요. 한 달만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민을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건을 꺼내 쓴 다음에 제자리에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꺼내 쓴 다음에 제자리에 넣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이유는 물건의 자리를 잘못 잡아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은 꺼내 쓰긴 했는데 넣으려고 보니까 이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 물건은 또 다른데 그냥 올려지거나 바닥에 두거나 하기 때문에 금방 어질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꺼내는 쓰고 넣기 편해야 되면 어때요? 여유 공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간이 100이라고 하면 물건들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한 80%만 채운 다음에 20%의 여유 공간을 둬야지 꺼내 쓰기 편하고 넣기 편한, 꺼내 쓰기 편하고 넣기 편한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는 좀 예쁜 공간, 줄이 착 맞춰져 있다거나 아니면 컬러가 쫙 맞춰놓은 이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상부장을 열어봤더니 보조용품, 수납용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물건 배출 다 끝났고요. 물건 자리도 잡아줬고요. 그랬더니만 조금 더 공간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수납용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거리형 선반을 넣고 그 다음에 접시를 세우기 위해서 접시 스탠드라는 용품이 들어갔고요.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세로 수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아까 보셨죠?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겹겹이 쌓는 가로 수납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접시를 크기별로 층층이 쌓아 놓는다. 제일 밑에 큰 접시, 중간 접시, 작은 접시라고 봤을 때 내가 큰 접시를 꺼내 써야 된다. 그러면 작은 접시, 중간 접시 드러내고 또 큰 접시 꺼낸 다음에 다시 중간 접시, 작은 접시 너무 많은 행동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수납보다는 세로로 세우게 되면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고요. 꺼내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가로 수납보다는 세로 수납을 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우리 서랍 보셨죠? 우리 서랍에는 포장용품도 있고 이런 수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 포장용품 일회용 팩도 있을 수 있고요. 지퍼백, 종이 호일, 쿠킹 호일, 랩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줄만 쭉 세우면 되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조금 뭐 미세한 팁이라고 할까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지퍼백 통에
뚜껑, 우리 흔히 뚜껑이 한쪽에 달려 있잖아요. 뚜껑을 다 잘랐습니다. 왜냐? 꺼내 쓰기 편하게 하려고 뚜껑을 자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서랍 안에 이 용품들 넣어놨는데 뚜껑이 왜 달려 있어야 될까요? 꺼내 쓰려면 뚜껑을 제껴야 되고 꺼내야 되고 다시 눌러야 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뚜껑을 자르면은 꺼낸다, 닫는다, 끝. 단순한 행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행동 많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주방에 가셔가지고 포장용품에 뚜껑을 자르는 거를 바로 실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옷장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다양하게 옷이 걸려있는 모양과 바지가 서랍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 그리고 속옷이 수납되어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걸려있는 옷은요, 어떤 기준으로 걸었냐 하면, 옷이 구겨지면 안 되는 옷들 있죠. 재질을 봤을 때. 그렇다면, 블라우스나, 그 다음에 드레스 셔츠, 그 다음에 남방, 원피스 같은 것은 구김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원래로라면, 옷은 거는 것이 제일 좋긴 해요. 꺼내 쓰기도 편하고 넣기도 편한데 거는 공간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김 가는 옷은 걸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김이 덜 가는 청바지나 면바지, 면 티셔츠는 개어서 서랍 안에 수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걸이에 거실 때 방향을 통일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옷걸이의 종류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들 보시면 옷의 재질별, 종류별로 옷걸이를 조금 나누어 놓았어요. 근데 걸려있는 방향은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네, 바지를 개어서 수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뒷주머니가 보이게 수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세로 수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지, 오늘 입고 싶은 바지를 바로바로 꺼내어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속옷이나 양말 같은 것을 수납을 하실 때는 바구니를 조금 사용하시면 좋은 게 왜냐하면 우리 바지나 티셔츠는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양말이나 속옷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구니를 활용해서 그 안에 수납을 해주는 것입니다. 화면들 보시면 바구니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쑥은 3단 접기를 할 텐데요. 쑥을 넓게 펼치신 다음에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반으로 접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등분 생각하시고 3분의 1을 접으신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주머니가 나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나머지 3분의 1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서 안에 넣으시게 되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에 넣어서 수납하시면 앞판이 보이게 놓으신 다음에 자, 뒤에 주머니가 나오게 반을 접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튀어나오는 부분은 살짝 틀어서 안쪽에 넣어서 편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을 접어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주머니 안에 접어서 넣습니다. 팔아주고 접어서 여기는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반으로 접어서 옷걸이가 있습니다. 옷걸이의 머리가 겨드랑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겨드랑이 놓고 여기 부분에 몸통이 걸리고 팔이 걸립니다.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정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냉장고는 정말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하기 싫은 공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어서 뭔가 먹고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냉동실에서 가래떡이 쾅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꽉 차 있는데 왜 먹을 게 없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식재료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우리 집의 생활비를 절약하고 싶다 그러면 냉장고가 정리 1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냉장고 정리 무섭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꺼내셔야 됩니다. 너무 놀라셨죠? 이 반도 안 꺼낸 거예요, 여러분. 반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꺼내다가 찰칵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꺼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근데 봤을 때 맛있는 게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분명히 투명 봉지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저한테 선생님 냉장고 정리 순환을 배우고 냉장고 정리를 했더니 냉동실에서 7년 된 선식을 발견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7년이나 되는 건 모르고 살았다고? 몰랐다고? 여러분 진짜 몰랐을까요? 알고도 모른 척 했을까요? 자, 선식이 이렇게 큰 보따리로, 이렇게 큰 봉지로 해서 보관되어 있었겠죠. 자, 먹으려고 보니까 이걸 풀어야 되고, 두 번째 풀고, 통에 옮겨야 되고, 다시 이거 흘린 거 닦고, 너무 번거롭죠? 그렇다 보니까, 에잇! 하고, 모른 척 살았던 게 벌써 7년이나 지났던 겁니다. 그렇지만, 냉장고 정리를 배우시고 나서 7년의 선식을 배출하셨죠. 자, 그분의 기분 어땠을까요? 아깝다. 보다는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만. 자, 물건을 버리는데 속이 시원한 느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아마 집에 캐캐 묵은 물건 버리시게 되면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 꺼냈으니까 냉장고 청소도 한번 하셔야 되겠죠. 냉장고 청소에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보이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소주, 먹다 남은 소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고기 가게에 갔어요. 고깃집에 갔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서빙하시는 직원분들이 아마 탁자를 닦을 때 막 뿌려서 닦는 걸 보셨을 겁니다. 먹다 남은 소주로 닦는 이유가 뭐냐면 소독의 효과도 있고요. 기름때도 잘 지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집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먹다 남은 소주를 칙칙칙칙 뿌린 다음에 좀 때를 불립니다. 그 다음에 마른 행주로 닦아주시게 되면 세척의 효과, 그리고 소독의 효과 누릴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주가 먹다 남나요? 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청소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납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 어디에 어떤 걸 내가 자리 잡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냉장고 선반에 제일 아래에는 장류를 두고 중간에는 간식이랑 달걀 그리고 나는 자주 먹는 반찬을 둬야 되겠다. 문짝에는 소스 같은 거 음료를 두고 서랍에는 채소 과일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 자, 문제. 자, 냉장실의 선반이 1번입니다. 그리고 서랍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문짝입니다. 이 1, 2, 3번 중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냉기 손실이 제일 큰 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선반인가? 서랍인가? 문짝인가? 정답은 3번 문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그럼 문짝에는 냉기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식재료를 수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정하신 다음에 소분을 또 하셔야 됩니다. 소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분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왜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양말 개는 것도 힘들고 나 지금 멸치 소분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정리가 어려워지고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소분을 하게 되면 내가 일주일, 열흘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지금 이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집에 다시 멸치가 있다 했을 때 이것도 소분합니다. 그래서 지퍼백 여러 장을 가지고 다 밀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봉지에 있는 멸치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계속 산소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산패, 산화 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재료의 신선도가 축축축축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밀봉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밀봉해서 지퍼백 완성했더니 3봉지가 나왔다. 그럼 난 첫 번째 봉지를 이렇게 뜯어서 먹는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봉지는 그대로 밀봉이 되어 있으니까 신선하게 보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완벽하게 밀봉하시고요. 밀봉하기 전에 공기를 쭉 빼셔야 됩니다. 왜냐?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첫 번째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부피를 줄이고 납작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를 쭉 빼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지 공기 접촉을 최소화한 거죠. 그러면 오래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으니까 신선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기를 빼는 방법을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쓰는 손으로 누르는 거. 다시 며칠 넣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퍼를 닫기 전에 손을 쭉쭉쭉쭉 눌러서 탁 닫게 되면 약간 짜글짜글해 좀 납작해지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빨대를 이용합니다. 빨대. 뭔지 아시죠? 빨대를 가지고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멸치를 넣으신 다음에 빨대를 넣으시고요. 그만큼을 쭉 닫아두신 다음에 그럼 빨대를 잡고 한 다음에 착 닫아주시게 되면 완전 짜글짜글짜글하게 완전 착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관하시면 좋고, 자, 빨대를 사용하면 좋은 식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 빵 있죠? 식빵이나 모닝빵 같은 거. 자, 빵을 사게 되면 만약 우리가 정말 대형마트 있잖아요. 코땡 갔을 때 모닝빵이 이렇게 한 보따리 사옵니다.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소비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자, 이게 한 보따리에 사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은 냉장 보관 아닙니다, 여러분. 냉동 보관하셔야 됩니다. 냉동 보관을 하실 때, 자, 손으로 누른다 생각해 보세요. 모닝빵이 쭉 찌그러지겠죠? 납작해지겠죠? 그럼 먹을 때 맛이 없겠죠? 눌러지니까. 그래서 빨대로 해서 최소한의 공기만 쭉 뺄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저희 올케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어머 아가씨 너무 좋다. 그러면 생선도 되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생선. 고등어 피 줄줄 안 됩니다, 여러분. 생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생선 안 되고 빨대는 네, 마른 거, 냄새가 안 나는 거, 젖지 않은 거 그때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 트레이라고 하죠. 바구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간식의 칸이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놨죠. 그럼 간식은 누가 먹습니까? 물론 어른도 먹지만 주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많이 먹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식을 굳이 찾아주지 않아도 아이가 여기 냉장고 열어서 제일 마지막 선반에 보면 항상 간식이 있어 라고 인식이 되면 본인이 알아서 간식을 찾아 먹고 나서 엄마 나 우유 다 먹었어 하게 되면 오케이 우유만 채워주면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간식의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는 채워주기만 하면 되죠. 이게 뭐냐? 가사 업무가 분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다면 엄마가 일일이 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간식을 찾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리만 잘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과 가사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쭉 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게 좋으냐. 일단 처음 생활비 절약이 되겠죠. 자, 냉장고를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식재료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냉장고 파먹기 들어보셨죠?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일주일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장을 3번, 4번 볼 것도 한 번에 끝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냉장고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바로 마트에 가신 게 아니고 냉장고 파먹기를 하신 다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알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식재료를 사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생활비 절약이 되겠죠. 그러면 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니까 물건 찾는 시간 줄어들겠죠. 또 그 물건 없네 또 사는 거 없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청소까지 정말 쉬워집니다. 자, 이 주방 청소하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쉽죠? 그냥 행주로 싹싹싹싹 닦으면 되니까 얼마나 수월해졌습니까? 여기 물건이 다 올라가 있었는데 일부러 저희가 막 사진 찍는다고 막 치우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물건들을 다 분류해서 버릴 건 버리고 배출하고 그다음에 물건들의 제자리를 찾아줘서 수납을 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방 상판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게 된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정리와 청소는 항상 같이 가고 정리가 잘 되었어야지 청소 시간도 줄어들고 쉬워진다가 바로 보이시죠? 청소가 쉬워졌습니다. 그 다음 거실은 뭐냐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실에는 가족들의 공용의 물건과 가족 개개인의 물건이 같이 합쳐진 곳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건들이 정리와 수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물건은 각자의 공간에 수납을 하고 공용의 물건만 딱 남겨두게 되면 이렇게 아늑한 거실에서 우리 하하호 웃으면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쭉 지금 배우시면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이어드 홈 올해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정리와 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와 수납은 이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집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실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는 꾸준히 매일매일 실천하셔서 습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리를 실천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